안녕하세요. 팩트타로입니다. 오늘 제 주제는 연락이 없는 이유,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건데요. 보통 이 주제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헤어지자고 했는데 연락이 없다거나 또는 왕창 싸웠는데 연락이 없다거나 뭐 이럴 때 주로고요. 연애 고민 위주다 보니까 만약에 친구가 연락이 없는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조금은 변형을 해서 해석을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먼저 내가 그 사람이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하는지, 왜 나한테 지금 뭐 싸웠는지, 뭐 또는 크게 헤어지자고 했는데 진짜 헤어질 생각은 아니었는데, 아이고, 이 인간이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오늘 저 카드가 왜 이렇게 나오지? 더 섞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심기일전하고 왜 그 사람이 나한테 연락이 없을까? 1번, 네, 2번, 3번, 4번, 5번 카드고요. 그 사람이 연락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하면서 한번 뽑아보세요. 고르시는 동안 설명을 드리면 가장 메인 이유는 메이저 카드를만 뽑을 거고요. 나머지 세부적인 이유들을, 그리고 연락이 올지 안 올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마이너 카드랑 레노먼드 카드를 통해서 뽑아볼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락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 1번부터 그럼 바로 해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태양 카드네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뭐 좋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나머지 카드를 뽑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통 태양 카드가 yes or no냐 라는 카드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더 편하게 해석이 될 텐데 지금은 이유에 대해서 뽑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어떤 질문이든 무조건 yes라는 카드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유를 뽑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카드들을 좀 뽑아봐야지 해석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긍정적인 카드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연락이 금방 온다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크기는 해요. 아이고, 근데 결말 카드가 왜 이런데? 1번부터 마저 해서 이제 시작을 시작해 볼게요. 보통 태양 카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해방감을 느끼거나 또는 일에 몰두해 있다거나 또는 나의 개인적인 용무에 몰두해 있음을 뜻해요. 즉, 이 사람이 나에 대한 감정이 식었다라기보다는 아마 이제 그동안 나와의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있었을 건데, 왜 우리가 약간 어떤 일탈을 했다라는 느낌, 또는 내가 지금 연애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일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싶어. 내가 너를 좋아하고 있고 너랑 함께 하는 게 나쁘지 않아. 나는 너랑 함께 가고 싶은데 지금은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일이 우선이 되고 내가 우선, 그러니까 내가 1순위인 사람이다 보니까 당장에 연락을 하지 않는 이유는 잠깐의 해방감을 느끼는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식이 날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나를 잃을까봐 왜 안 불안해하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원래도 조금 이기적인 면이 강하고 자기 자신이 1등인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막 그런 불안감을 크게 느끼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냐, 그건 아니고 이 사람의 성향 자체가 원래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큰데요. 밑에 보면 특히나 이제 이 세 가지 카드가 원래 보통 이런 연애 문제에 있어서는 컵 카드가 많이 뜨거든요. 감정에 관련된 컵 카드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뜨는데, 보시면 이 지금 세 사람 모두 굉장히 무미건조한 얼굴을 하고 있고 계속 지팡이를 들고 있고 공에 뭔가를 들고 있으며 계속 응시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동전 두 개를 다루고 있는 이 사람조차도 무표정한 얼굴로 계속해서 이걸 다루고 있죠. 결국 금전에 관련된 것들, 일에 관련된 것들, 즉 지금 싸웠는데 어떤 연애 고민을 하고 내가 이 연애에 집중을 하고 싶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아휴 몰라, 나는 일단 내 앞에 것들에 집중을 할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앞에 흐름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이 그레이브 카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당장에는 이 사람이 내가 나 너랑 헤어질래, 진짜 끝낼래 라기보다는 당장에는 내가 연애를 안 하고 이 사람을 떠나서 이렇게 일에 집중도 하고 사니까 나 잘 사는 것 같아 라고 어떤 천진난만함, 정확하지 않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채로 있음을 뜻해요. 즉, 제가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자기 속마음을 모르고 있다라는 뜻인 거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관계가 끝이 날까봐 덜컥 겁이 나기도 하고 그게 굉장히 무섭기도 해요. 정리를 하고 새롭게 살아갈까? 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게 그 과정이 약간 순탄치는 않을 것 같은 그림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즉,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굉장히 간과하고 있고 아직은 후폭풍이 안 온 상황이기 때문에 됐어, 나는 내일에 집중하다 보면 잘 지낼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내 개인적인 것들에 집중하면서 어떻게든 시간을 다 때우려고 하면서 나 이대로라면 상대방을 잊을 수 있어 라는 희망을 갖고 있지만 그게 얼마 안 가서 굉장히 와장창 끝이 나버릴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 사람이 아직은 후폭풍이 안 와서 연락을 안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또 연락이 올 거란 소리거든요. 그래서 기다려 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는 약간 나중 가서 엄청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그때 왜 연락을 안 했지? 아, 내가 그 여자를 그렇게 놓쳤어, 또는 그 남자를 그렇게 놓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요런 폭풍을 하는, 약간 아직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서 연락이 안 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사람한테서 연락이 없는 이유 한번 볼게요. 2번 카드고요. 데스 카드가 떴네요. 아빠 1번 카드하고는 굉장히 반대되는 카드죠. 한번 카드들도 보겠습니다. 어이구야. 그렇구나. 2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한테 제가 궁금한 점이, 보통 이런 카드가 나오면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본인이 먼저 연락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를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게 재회가 될 수 있고 다시 사귈 수 있는 카드인데 상대방이 나에 비해서 조금은 소심하다거나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뭐 또 성향마다 다르게 해석을 하지만 보통은 이 카드들이 뜨는 분들은 많이 소극적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고집 부릴 때는 굉장히 적극적인데 꼭 다시 사귀자는 얘기할 때만 소극적이라, 이런 사람들은 짜증나게, 그죠? 근데 이 데스카드가 보시면 알겠지만 죽음을 뜻하는 카드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끝났고 새로운 시작을 했다라는 카드라서 만약에 뒷카드들이 굉장히 밝게 나왔다면 이 사람이 현재 나를 완전히 깔끔하게 잊었고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떠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만 나머지 카드들이 전혀 그렇지 않음을 보여줘요. 이 사람은 나랑 헤어진 것 자체가 인생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예요. 근데 그게 너무 큰 스트레스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꼼짝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이 카드 떴을 때 제가 제일 봤던 심각했던 경우는 남자분이 헤어지고 한 달 반을 연락을 안 해서 여자분이 참다가 화가 나서 찾아갔더니 그냥 아무 거 없이 울고만 있었대요, 남자분이. 근데 왜 다시 사귀자는 얘기를 안 하냐 라고 했는데 안 들어.
자기가 먼저 연락을 하자니 또 네가 지랄거릴 게 무서웠고, 그렇다고 먼저 연락을 하자니 자기 자신은 자신도 없고 약간 그러니까 즉 자존감이 낮거나 자존심은 센데 자존감이 낮은 분들 뭐 이런 분들한테서 자주 뜨는 카드기도 하고, 어쨌든 나랑 헤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한테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고, 이 싸움이나 우리가 이 헤어진 행위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임을 뜻해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이제 이 펜타클은 보통 일에 매진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힘들어도 살 길 살아야지 하는데, 이 마지막 카드가 6개의 칼 카드잖아요. 보통 이 강을 건너는 배 카드는 죽음을 뜻해요. 그래서 결국 데스 카드하고 이어지면서 이 사람이 심적으로 너무 몰려있고 너무 힘들고 거의 죽어가기 전까지 힘들다. 그리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의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이라서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해. 그래서 그런 숨겨져 있는 마음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나를 떠올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제가 보통 그냥 웬만하면은 먼저 가서 좀 잡아줘라. 아니 애가 그 모양인 걸 어떡하냐. 애가 지가 이거를 막 내가 좋아하니까 잡아채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못하는 애인데, 그거를 내가 붙들고 해서 뭐 어떻게 나아지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은 진짜 막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내가 힘드니까 저 사람한테 잘해야지라고 생각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건 보통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그 상태에 푹 빠져있는, 어떻게 보면 내가 늪에 빠져있는 상황인데 그 늪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늪에 빠져서 천천히 침식돼 가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대로 죽겠지. 우리 옆에서 보기에는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데, 본인이 그럴 힘이 없는, 마음의 힘이 강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먼저 다가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주 간혹 상대방이 나를 이게 이제 완전 두 가지, 그 성향 따라서 완전 두 가지 해석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 사람이 지금은 나를 깔끔하게 입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얼마 안 가서 후폭풍이 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보통 저랑 이제 타로 카드 볼 때 제가 상대방 성향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이런 식으로 완전 정반대 성향이 나올 때 여쭤보는데, 보통은 나를 잡을 힘이 없는 사람이 주로 나오는 편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카드, 네, 그 사람이 왜 연락이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은둔자 카드가 나왔네요. 왜 이렇게 다들 은둔해 있는지, 은둔하지 좀 말고 나오지, 그죠? 봅시다. 어이구야, 개판인 친구예요. 아주 이렇게 힘들면 참 먼저 연락을 하지, 왜 그렇게 다들 뻗디고 연락을 안 할까 싶습니다. 아이고, 여기도 막 릴리 카드 뜨고 난리네. 환장하겠어요. 이 사람은 지금 은둔자 카드 자체가 보여주는 게 후퇴를 많이 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너무 이렇게 다 희망이 없는 애들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막 나서서 잡고 이런 사람보다는 보통 후회하고 명상하고 뭐 계속 약간 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이렇게 안으로 파고드는, 왜 이제 일명 얘기하는 회피형 스타일, 내가 힘들 때 해결하기보다는 도망치는 거를 선택하는 그런 어떤 비겁한 은둔자를 뜻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 카드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이 계속 힘들어요. 그냥 계속 힘들기만 해요. 그거를 막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근데 보통 이 에이스 오브 로드 카드는 결혼에 관련된 걸 뜻하기도 하고, 뭔가
감정적인 거의 시작이라고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뭐 두 분이 결혼에 관련돼서 헤어졌거나 또는 뭐 감정 싸움이 격해서 헤어졌거나 뭔가 새롭게 이 사람이 지금 뭔가의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대처를 하기보다는 그냥 힘들어 힘들어 약간 앞에 2번 분하고 좀 많이 비슷한데 계속 침전되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요. 계속 가라앉고 침전되고 우울하고 그러니까 연락을 하려면 우리가 막 이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나? 이런 생각을 한 다음에 아니 나를 좋아하면 지가 연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생각의 흐름이 와 연락 안 하면 헤어질 텐데 그럼 얘랑 나랑 진짜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얘를 잡아야지 이게 아니라 너무 힘들다. 진짜 너무 슬프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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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고 슬프다. 약간 이렇게 흘러가는? 그러니까 생각이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나 결과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마냥 힘들다. 약간 이렇게 돼버리는 흐름이라서 사실 막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가지 카드를 보시면 흐름이 어떻게 되냐. 이게 이 사람이 근데 문제가 참 아쉽게도 나를 좋아하는데 나를 쉽게 잊지는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나랑 헤어지고 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냥 혼자서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을 회복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게 나를 안 좋아해서 그런 건가요? 라기보다는 그렇게 한 다음에는 그냥 오히려 다른 사람 안 만나고 그냥 나는 가족들이랑 지낼래 또는 나 연애 안 하고 있을래 약간 이렇게 되니까 연애 자체를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제가 웬만하면 먼저 연락해서 잡아보셔라. 얘가 이게 애초부터 이런 논팽이를 좋아해놓고 어쩔 것이냐. 그냥 먼저 연락해서 좀 잡아줘라. 보통 뭐 요렇게 제가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근데 이게 뭐 막 이 카드만 보시고 막 이 자식 나 없이도 잘 사네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 살아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 이대로 살자 약간 요런 느낌이어서 발전 없이 사는 이제 이런 분들 특징이 애는 착하고 성실하거나 뭐 순하거나 어쨌든 장점이 있는데 큰 돈 벌기 힘드는 그런 사업가 재질의 남자는 아니고 그냥 애는 괜찮다. 근데 참 능력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애들이 주로 이게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4번 카드 한번 볼게요. 왜 이 사람이 연락이 없느냐? 매지션 카드가 나왔어요. 자, 나머지 카드들을 한번 좀 뽑아봅시다. 이렇게 들어야 되나? 와우, 엄청 힘드시네, 이분도. 아이치 막 심장에 칼이 찔린 카드가 나오죠? 와우, 막, 세상에. 컵 개수 좀 봐요. 그냥, 감정이 어마어마하신 분이네. 다른 카드. 에이그, 어째,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싶다. 참. 이 매지션 카드는 제가 몇 번 설명드렸던 카드인데, 그러니까 마법사라는 게 옛날로 치면은 약간 연금술사? 이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통 왜 과학자들이 내가 생각한 걸 현실로 만들어잖아요. 비행기를 만들거나 또는 뭐 인간이 뭐 빨리빨리 움직였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만든 게 엘리베이터라거나 즉 이 매지션 카드는 내가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안 옮기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근데 행동으로 옮길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면 연락이 와요. 이게 뭐 역방향으로 나온 게 아니고 우리 역방향 안 쓰긴 하지만 이 사람이 당장에는 좀 짜증이 솟구쳐 있고 당장에는 나에 대한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연락을 안 하고 개기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본인이 그렇게 개기면서 속이 좋지가 않아요. 속이 너무너무 힘들고 아파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는 이유를 떠올릴 거라고 보이거든요. 이 감정 자체가 컵이 내 마음속에 담긴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는데 보면 엄청 많잖아요. 컵이. 그래서 뭐 이 사람은 지나고 나면 나를 되게 떠올리면서 연락이 오실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게 한 번에 찾아오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연락이 왔을 때 내가 잘 받아줘야 된다.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좋게 발전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끝나버릴 수가 있다. 이 십자가 카드 자체가 데스나 그레이브 카드하고 굉장히 맞물리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찾아온다고 했을 때 그게 막 이 사람이 막 감정을 잘 추스려 오기는 하지만 그 결말이 안 좋거나 아예 좋거나 둘 중 하나로 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도 나를 좋아하고 나도 저 사람을 좋아하는데 서로가 사소한 오해 때문에 좀 갈라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둘 다 좀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각자 얘기를 들어주는 편이 좋거나 또는 각자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해보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랬을 때는 완전 이 싸움 전에 관계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재회를 했는데 더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카드라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 근데 상대방이 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좀 기다리면 올 것 같다 연락이. 그리고 상대방이 지금은 일하고 있지만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나를 사랑하는 감정이 깨달아서 연락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카드, 상대방이 나한테 연락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오늘은 이렇게 극단적인 카드들이 되게 많이 나오네요. 메이저 카드에 참 종류가 많은데 어째 이렇게 극단적인 게 나오나 싶다만 봅시다. 어이구 막 여기도 막 감정 카드가 굉장히 아유 바보 같은 사람이네. 이 사람은 어쩌다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을 좋아하셨어요. 연락이 없는 이유를 뽑아서 그런가? 오늘 대체적으로 막 상대방 카드들이 다 되게 힘드네요. 제가 보통 이러면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아이 모질이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 5번 카드 뽑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웬만하면 연락을 하세요. 먼저 연락을 하시는 게 나아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건데 이 바보 카드가 앞뒤가 다르고 속마음과 그게 다르다는 건데 결국은 지 마음이 어떤 스타일인지 어떻게 사람들한테 대해야 되는지 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 맞는데 그걸 표현을 잘 안 해. 그래서 보면 계속 컵 카드들이 나오는데 이 컵 카드들이 자꾸 되게 잘 지내는 듯 하면서도 못 지내는 게 뭔가 아리송한 모습들이거든요. 즉 저 사람은 나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지만 나한테 이렇게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자기 감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자꾸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이 머저리를 데리고 그냥 먼저 연락을 해서 그냥 빨리빨리 화해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이 두 개 카드는 레터 보이죠? 연락이 온다는데 클럭터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락이 오고 결국 내가 남자가 생길 때쯤에 연락이 온다라는 뜻이라서 만약에 이거 보시는 분이 남자분이라면 여자가 생길 때쯤 그 동성에 대한 동성 어쨌든 다른 사람이 생길 때쯤에 해서 온다라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쉽게 얘기해서 내가 애인이 생겼더니 그제서 연락이 오더라. 전 애인이 뭐냐 너 이제 와서 네가 매달리는 거 있을 것 같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웬만하면은 그냥 먼저 연락하셔라. 기다리면 연락이 오기는 하는데 정말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린다. 그리고 얘는 좀 바보다. 얘는 나처럼 똑똑하지가 못한 바보 멍청이다. 아니 여기 이렇게 FOOL 바보라고 써있잖아요. 굉장한 바보다. 그래서 엔간하면 먼저 연락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타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재미난 타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